내신 실력업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신체 활동을 위해 신체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대사량, 니은이 되겠고요.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총량이니까 일일 대사량, 하루니까요. 또 심장박동, 호흡운동, 체온 조절 등 생명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 기초대사량, 기억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연령이 같으면 남자보다 여자가 이제 더 높다고 했는데 남자가 더 높죠. 따라서 답은 1번. 2번부터 읽어볼게요. 비만인 사람은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비만인 사람이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 기초대사량이 더 많죠. 그래서 그 기초대사량에 포함된 이 체온 유지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 조직이 많은 사람은 근육 조직이 많은 사람보다 기초대사량이 낮다라고 했죠. 근육 조직이 많으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이 높아질 거고 지방 조직이 많으면 더 낮은 게 맞죠.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남녀 모두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양, 즉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 맞죠? 성장기에 가장 높아요. 체중이 같을 경우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기초대사량이 당연히 높아지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이 포함되는 것 고르시오. 심장박동, 생명유지 맞고요. 호흡운동, 생명유지 맞고 체온유지, 생명유지 맞죠? 따라서 모두 다 맞네요. 답은 5번. 4번 보겠습니다. 자, 간은 많이 먹고 있어요. 쓰는 거에 비해서, 즉 과다 상태고요.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쓰고 있네요. 얘는 이제 결핍, 부족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 나중, 안에 들어갈 알바른 거 가 나중에 괄호 안에 알맞은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진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려면 탄수화물을 쓰고도 단백질까지 갉아먹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나가 되겠죠.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가 있다는 건 영양을 많이 먹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만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섭취량이 높다. 가가 되겠습니다. 5번.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키가 크고 체표 면적이 크면 기초 대사량이 높습니다.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비량 쓰는 게 더 적으면 많이 먹는다는 뜻이니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운동 강도가 센 운동을 할 때, 약한 운동을 할 때보다 활동 대사량이 높다. 당연히 강도가 높으면 대사량이 높아지겠죠. 답은 5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체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니까 대사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 맞고요. 대표적인 예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아이들이 있죠. 혈당량이 과다하게 높으면 고지혈증이 아니라 혈당량이니까 당뇨가 되겠죠. 답은 3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성 질환 질병 X입니다. 체중이 줄고 배가 자주 고파서 많이 먹고요. 오줌을 많이 싸고 이제 탄수화물 대사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 고혈당이 나타난다. 요거 당뇨에 대한 설명이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당뇨병이다. 맞고요. 니은, 인슐린의 기능장애로 발생할 수 있죠. 인슐린이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얘가 고장나면 낮아지질 않겠죠. 디귿, 이 질병을 가진 환자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 왜냐면 오줌을 많이 싸니까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서 물을 계속 마시게 되고 그럼 또 오줌을 싸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답은 5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대한 새 학생의 발표 내용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싱겁게 먹고 지나친 탄수화물 지방 섭취는 피해야 한다. 맞죠? 가공식품,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좋겠고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답은 5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두 가지 에너지 대사 상태가 나타났고요. 가나 중 체중 증가로 비만이 되는 경우, 가는 많이 먹고 적게 쓰는 거, 얘 과다한 거고요. 나는 조금 먹고 많이 쓰는 거, 부족한 상태죠. 따라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많이 먹고 적게 쓰는 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 건강한 생활 전부 다 써야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짜게 먹는 거 피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 피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랑 영희가 간식으로 먹은 음식과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함유량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철수와 영희가 각자 빵 100g과 햄버거 100g을 철수는 우유와 함께, 영희는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자, 요거는 좀 계산을 하셔야겠네요. 철수가 빵 100g에 탄수화물 50%가 들어있으니까 100g에 50%, 50g이겠죠? 100g에 10%가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g이 단백질이겠죠? 똑같이 100g에 6%가 지방이라고 했으니까 6g이 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50, 16 더해주면 66이니까 34g은 어디 갔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타 수분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영양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탄단지를 합친다고 음식의 무게가 되진 않습니다. 또 우유를 보면 100ml의 함유량 5%, 5%, 3%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희 보도록 할게요. 영희는 햄버거 100g을 먹었는데 그 중에 탄수화물 20, 단백질, 지방 각각 20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럼 얘도 100g이기 때문에 각각 20이면 실제로 20g씩을 먹은 게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간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철수와 영희 중에 누가 더 많냐라고 했는데 철수, 영희 보시면 철수가 탄수화물을 압도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철수가 되겠고요. 2번, 1번과 같이 판단한 근거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거에 대한 탄수화물 퍼센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값이 철수가 영희보다 컸다는 겁니다.